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결혼식을 올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넘어가네요. 늘 이곳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시댁 사연을 보면서 같이 분노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면서 언젠가 저도 여기에 사연을 올려볼 날이 올까 궁금했었는데 이런 날이 오기는 하네요. 사실 제 시댁살이는 여기에 사연으로 올리기엔 너무나 현실적인 고구마의 연속이었어요. 요즘은 특히나 다들 무조건 참는 게 답이 아니다. 참고 산다고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다. 오히려 참는 만큼 병난다. 라는 추세라 그런지 처음엔 좀 답답하게 시댁에 당하는 사연이더라도 끝은 항상 속 시원하게 끝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뼛속까지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했고 언젠가는 저렇게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꿈꾸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앞에 현실에서는 막상 사이다처럼 통쾌하게 복수를 할 만한 계기도 그럴 만한 타이밍도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 애석하다 싶을 만큼 답답한 시댁살이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들으신다면 다들 왜 그렇게 참고 살았냐 제게 묻고 싶으시겠지만 제가 경우 없는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참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남편이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만큼은 제게 정말 잘했거든요. 요새는 시댁이 잘못하면 남편도 버리라고 하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남편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과 사이가 좋았거든요. 저와 남편은 회사 입사 동기였어요. 저희 회사가 업계 특성상 연령대가 조금 높고 신입을 잘 뽑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간만에 신입을 뽑던 해에 남편과 제가 붙었던 거죠. 사내에서 손꼽힐 만큼 적은 20대의 입사 동기이니 낯선 회사 생활에 의지하고 재미를 붙일 곳은 서로밖에 없었죠. 처음에 사내 연애는 피곤해진다는 생각에 생각조차 않고 있었지만 회사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 어느새 금방 친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 밖에서도 퇴근하고 한두 번 저녁을 먹기도 하고 맥주도 한두 잔 하면서 개인적으로 보는 시간도 늘어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가 시작됐어요. 남편이랑은 이상하게도 처음 봤을 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성격이 저랑 너무 신기할 정도로 비슷했고 좋아하는 취미도 비슷했어요. 그래서인지 많은 연인들이 연애 초에 서로 성격 차이를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싸움들도 없었고 취미가 안 맞아서 만남이 재미가 없어지는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의 연애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순탄하고 평화로운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제 친구들도 다 제 남자친구를 좋게 보고 만난 지 3년쯤 넘어갔을 쯤엔 다들 남자친구 꽉 잡아서 결혼하라고 성화였어요. 야, 너는 다른 사람 더 만나볼 필요도 없고 지금 남자친구랑 잘 만나다가 그냥 결혼해. 직장도 같고 집안 형편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내 주변에 너네처럼 잡음 없이 연애하는 커플도 없다. 다들 얼마나 혈기왕성한지 맨날 이래서 싸웠네 저래서 싸웠네 하는데 니네처럼 평화로운 커플 만나기도 쉽지 않아. 에이, 우리도 가끔가다 싸우긴 해. 자주가 아니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가끔 싸우는 게 흔치 않은 거라니까? 너무 안 싸우는 커플도 문제 있는 거래. 가끔 싸우는 거면 건강한 커플이랑 소리지. 그게 그렇게 되나? 아무튼 나도 지금 남자친구 너무 좋아.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안정감이 드는 사람이야. 근데 좀 불안하긴 하다. 어떻게 니네처럼 모든 게 다 잘 맞을 수가 있지? 그런 연애는 드라마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지. 드라마에도 니네 같은 연애는 없다? 드라마에도 꼭 남녀 주인공한테 실현이 있잖아. 집안의 반대 같은. 그러게. 야, 그렇게 말하니까 괜히 무슨 실현이 닥쳐올 것 같잖아. 불안하게. 농담이지. 그냥 신기해서 그래. 신기해서. 하지만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지 제게는 그런 시련이 시댁살이었던 것 같아요.
뭐 친구 말대로 집안에 반대가 딱히 있었거나 하진 않았어요. 앞서 말한 대로 집안 형편도 그럭저럭 비슷했고 직장이야 같은 회사에 다니니 말할 것도 없었는데 딱히 서로의 집안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었죠. 저도 결혼 전까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은 정말 해봐야 아는 거라더니 결혼 전 집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저를 남의 집 귀한 딸처럼 어색한 듯 그럭저럭 잘 대해주시던 시댁에서 태도를 싹 바꾸지 뭐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예상 가능한 수준의 시집살이였거든요. 밥을 먹고 나면 당연히 며느리가 뒷정리를 다 해야 하고 시부모님과 시누이 그리고 남편은 거실에서 TV 보며 담소를 나눠야 한다는 득의 사상이요. 아우 귀한 아들 결혼시켰는데 당연히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러나 며느라? 그러니까 네 시어머니나 나나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다 같이 먹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순 없잖니. 요즘 세상이 아무리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 집은 그런 집이 아니다.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우리 가치관을 좀 따라주었으면 한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강요하는 사상에 말문이 막혔지만 뭐 저도 매체에서 워낙 많이 봐와서 익숙해져 버린 건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가 그런 상황을 묵묵히 잘 넘길 수 있었던 건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었던 남편 덕분이었어요. 엄마 아빠, 며느리 생겨서 좋으신 건 알겠는데 며느리가 우리 집에 집안일하러 오려고 저랑 결혼해 준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 이렇게 알아듣게 이야기했는데도 네가 나서면 어떡해. 남자는 옛날부터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랬어? 요즘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만 나는 결혼까지 한 내 아들이 부엌 들어가서 손 걷어붙이고 일하는 꼴 못 본다. 내가 언제 네 손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히는 꼴 본 적 있니? 저 고생 안 하게끔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제는 저도 가정이 생긴 사람인데 손 걷어붙이고 일해야죠. 엄마, 제 아내가 혼자 고생하는 꼴 저도 못 봐요. 시부모님의 못 믿어온 얼굴에도 남편은 꼭 저를 따라 부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시부모님께서 쉬고 계신 틈을 타 저를 부엌 식탁 앞에 앉히고는 자기가 대신 일을 해줬어요. 여보 그만해. 이제 남은 건 내가 할게. 운전하고 오느라 힘들었을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집에서 먹은 건데 내가 다 해야지. 그래도 나눠서 같이 하면 좋잖아. 됐어. 당신은 여기 와 있는 것만 해도 긴장되고 피곤할 텐데 좀 쉬어. 맘 같아선 저기 가서 같이 쉬라고 하고 싶은데 저기 있으면 쉬어도 쉬는 게 아닐 것 같아서. 나 설거지하는 거 지켜나 보고 있어줘. 그게 도와주는 거야. 참 그럴 때마다 제가 남편 하나는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집살이는 평범한 수준인데 남편은 중간 역할을 너무 잘해주니 시집살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잘 안 났어요. 그렇게 본인 집에서 제가 떠맡은 일을 대신 다 해주면 적어도 제 친정에 갔을 때 일은 좀 안 해도 싶을 만도 한데 남편은 친정에 가서도 꼭 손 걷어붙이고 저희 부모님께 싹싹하게 굴었죠. 여보 됐어 그만해. 우리 집에서 내가 할게. 시댁에선 맨날 당신이 다 하잖아. 아 아니야. 오랜만에 친정 왔는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랑 편하게 좋은 시간 좀 보내야지. 결혼하고 나선 가족끼리 온전히 보낼 시간도 별로 없는데 이럴 때 사위가 빠져주면 얼마나 좋아? 전부 제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참 현실감 없게 느껴질 정도로 행복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명절마다 시댁이고 친정이고 다 일을 빼지 않고 떠맡아 하니 저도 남편을 더 위하게 되고 잘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부부는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었죠. 엄마 생각엔 네가 그때 그 회사에 들어갔던 게 너한텐 정말 천운인 것 같다. 김서방 같은 남편이 어딨어. 네 아빠가 김서방 나이였을 때 생각하면 엄만 정말 생각하기도 싫다. 천하의 효자에 어찌나 지 엄마 편만 드는지. 여보, 이 좋은 날 또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젊을 때 받은 상처는 평생 가요. 그러니까 그때 나한테 잘했어야지. 그땐 남자들은 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지.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알았나? 친정 엄마께서는 제게 잘해주는 남편을 보며 흐뭇해하셨고 아빠와 비교하면서 투닥대기도 하셨어요. 명절이 끝나고 기혼인 친구들과 만나서 명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해주면 친구들도 다 혀를 내둘렀죠.
야, 네 얘기 들으니까 나 완전 이혼하고 싶다. 세상에 니네 남편 같은 남편도 있었네. 이런 남자가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내 남편이랑 결혼 안 했지. 와, 진짜 속고 산 기분이다. 그니까 우리 명절 보내고 오면 남편 욕하기 바쁜데 얜 자랑할 거밖에 없네. 부럽다 진짜. 내 남편 놈 지금 낮잠 자고 있을 텐데 집 들어가서 꿀밤 한 대만 먹여야겠다. 제가 결혼 잘했다는 건 주변인들이 100이면 100 인정하는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에게 또 크게 감동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죠. 사실 제 어릴 때 꿈은 옷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집안 형편이 썩 좋진 않았던 터라 불안정한 일을 할 용기가 없어서 일찍이 생각을 접고 비교적 안정적인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대학 동기 언니와 만나 근황을 듣는데 언니가 운영하고 있는 의류 도매업체가 굉장히 잘 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와, 언니 너무 부럽다. 언니 학교 다닐 때부터 새벽 시장에서 옷 떼우고 열심히 하더니 진짜 성공했네? 아, 그때 얘긴 하지도 마라. 그땐 진짜 암흑기였지. 내가 젊긴 젊었나 봐. 무슨 깡으로 그러고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래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금 잘 된 거 아냐. 너무 축하해. 부럽다. 너도 옷에 관심 많지 않았어? 우리 막 나중에 같이 옷 장사하자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살아? 나는 같은 회사 다니던 남자랑 오래 연애하고 작년에 결혼했어. 와, 뭐야. 좋은 소식이 둘이나 있네. 회사 다니고 결혼도 했구나? 야, 너야말로 좋겠다. 말이 쉽지 취직하고 결혼 둘 다 잘 해내는 게 요즘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난 언니가 부럽다. 어릴 때부터 꿈이라고 했던 이야기를 진짜 이루다니. 그거야말로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 나도 한때 그런 꿈이 있었는데 완전히 까먹고 살았어. 언니 만나니까 이제서야 기억이 난다. 야,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열정만 있으면 돼. 열정만으로 되나? 감각이 있어야지. 언니도 언니만의 감각이 있으니까 잘 된 거지. 왜? 너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봐봐. 오늘도 완전 예쁘게 입었네. 아니, 사실 내가 옛날부터 너 옷 입는 스타일 엄청 좋아했잖아. 기억나지?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면 꼭 너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때 네가 취직 준비한다 해서 말도 못하고 혼자 준비하다 보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 요새는 옷 관심 없어졌어? 옷? 아니 관심 많지. 월급 받아서 옷 사는 재미로 산다 내가. 그래? 아직 너 감각 안 죽은 것 같은데 이제라도 해볼 생각은 없어? 뭐?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그쪽 일을 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쪽 일에 나이니 경력이니 다 필요 없어. 옷 입는 취향이랑 센스만 타고나면 된다니까. 사실 나 너한테 연락한 거 네 SNS 계정 보고 연락한 거거든. 아직도 내가 좋아했던 그때 느낌으로 입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가 잘 돼서 하나 더 늘리려고 하거든. 지금 하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른 편안한 감성으로. 근데 그게 딱 네 감성이더라고. 뭐? 에이 그래도 못해. 갑자기 내가 어떡해. 왜? 관심 있는 거면 하자. 어? 같이 동업자로 해서 그 브랜드만 좀 네가 잘 맡아줘. 나 진짜 돈 많이 벌어. 그래도 갑자기 회사 때려치고 옷 장사한다고 하면 남편이 뜯어 말릴 것 같은데. 야, 그래도 말이나 해봐. 너무 뜯어 말리면 내가 설득시켜볼게. 남편도 내 통장에 찍힌 돈 보면 생각 달라질걸? 에이, 무슨 돈 때문에 그러나. 아무튼 알겠어. 얘기나 해볼게. 그래, 꼭 얘기는 해봐. 약속이다. 처음에는 언니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했지만 막상 언니가 운영하는 브랜드 옷들을 보니 마음이 혹했어요. 언니랑은 어릴 때부터 취향이 너무 잘 맞았는데 정말 아직도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때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는 직무 자체가 저에게 잘 맞는 직무는 아니어서 매일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살았거든요. 남편을 보러 나간다는 마음으로 어거지로 다니고 있던 차에 언니의 제안은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회사에 비해 불안정하고 현실성 없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언니에게서 연락이 빗발치더라고요. 몇 번 둘러대다가 더 이상 핑곗거리가 떨어졌을 때쯤 결국 그냥 질러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있잖아. 나 회사 때려치고 다른 일 해도 돼? 뭐? 갑자기 왜? 사실은 내가 어릴 때부터 의리 쪽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 근데 대학교 때 친했던 언니가 지금 그쪽 일을 하는데 사업이 되게 잘 되거든. 나한테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해. 어?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며? 좋은 기회인데 해봐야지 그럼. 다른 건 안 물어봐? 어떤 일인지 안정적이긴 한지 수입은 어떤지 그런 것도? 뭘 물어봐. 당신 어릴 때부터 꿈이었으면 무조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친한 언니가 제안한 거라며? 그럼 적응하기도 더 쉬울 거고 더 할 나위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새 브랜드 준비하는 동안은 당분간 당신 혼자 일해야 될 수도 있고 한데 괜찮겠어? 안 괜찮을 게 뭐야. 한 명만 꾸준히 일하면 되지. 이럴 때 남편 써먹어야지 뭘 걱정해. 생각보다 너무 별일 아니라는 듯 대해주는 남편의 태도에 제 남편이지만 너무 멋있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고 하니 정말 순수하게 기뻐해주는 것 같아서 그 점이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솔직히 저 스스로조차도 언니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여도 될지 자신이 없었는데 저에 대한 어떤 의심도 없이 무한하게 신뢰해주는 남편을 보니 없던 자신감마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언니에게 연락을 해 일을 해보겠다고 했고 얼마 안 있어 퇴사를 했어요. 갑작스러운 퇴사에 주변에서는 다들 깜짝 놀라는 눈치였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제 꿈을 이룬다는 생각과 남편이 믿어주고 있다는 행복에 빠져 제게 펼쳐질 앞날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 너는 무슨 멀쩡한 직장을 팽개치고 갑자기 몸바람이 불어서 옷장사를 한다고 난리니? 어머니, 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옷을 좋아했거든요. 이게 제 꿈이었어요. 같이 일해보자는 좋은 제안이 와서 더 늦기 전에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볼 거라곤 우리 애랑 같은 직장 다니는 것밖에 없어서 겨우 허락해준 건데 결혼하고 나니까 얼마 안 있다가 지 꿈 찾아 나선다니 내 속이 말이 아니다. 이거 사기 결혼 아니니? 네? 사기 결혼이라뇨. 요즘 평생 직장이랄 게 있나요, 어머니?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사는 거죠. 어차피 제가 그 회사 계속 다녔어도 언젠가는 이직했겠죠. 직무도 저랑 안 맞아서 오래 다닐 회사는 아니었어요. 됐다.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 미치겠어. 어떻게든 내 집안 사람 됐으니 예쁘게 봐주려고 해도 말이지. 우리 집에 대대로 장사치는 없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장사치를 하겠다니 내 피가 말린다. 어? 봐라. 이 사람도 공무원이었고 아들도 공기업 다니고 딸은 말할 것도 없지. 한의사씩이나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며느리는 옷장 산다고 하면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어디 말이나 하고 다니겠니? 이 얘기 안 하고 다니시면 되죠. 남편이랑 의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저희끼리 다 합의해서 한 건데 사기 결혼이니 뭐니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안정적인 직장 때려치우고 나와서 불안하시겠지만 저 잘해낼 자신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기회가 왔을 때 도전도 못 해보고 지나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요. 이해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입장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라 최대한 제 입장을 잘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집살이를 시작하셨어요. 집안일을 더 시키거나 하시는 건 남편이 늘 그렇듯 중간에서 잘 막아줘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다만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더 냉랭해진 거나 걸핏하면 저를 아가씨와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가끔 제 기분을 상하게 했어요. 아가씨는 한의사였는데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이 집안의 자랑이었어요. 저나 남편이 다니던 공기업도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지만 아무래도 딸이 의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던 것에 시부모님은 더 자부심을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제가 옷장사를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같은 여자라는 이유로 그렇게 시누이를 끌고 와서 비교를 하더라고요. 우리 미정이 봐라. 여자도 전문적인 자기 일이 있어야 해. 옷장사야 그거 몸으로 떼면 되는 일인데 맘먹으면 아무나 하지. 장사도 다 한철이고 유행 타는데 지 말만 듣고 뛰어들어서 장사 안 되면 어쩌라고. 어머님, 그래도 저랑 같이 일하는 언니가 운영하는 곳은 장사 정말 잘 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사업체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다 한들 그 언니가 네 인생 책임져줘? 남 믿고 일하는 거 아니야. 자기 능력을 믿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너는 다 처음 해보는 일인데 남 말만 듣고 하나부터 열까지 일을 시작하면 어떡해? 몰라. 난 너 일하는 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딴 일 할 거면 얼른 애나 낳아서 손주라도 안겨줘라.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아이 생각이 간절한 부부라 반년쯤 전부터 자연스럽게 이세 이야기를 하고 임신 시도를 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최근 들어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지라 바쁘고 피곤해서 시도하는 횟수가 전보다 줄기는 했지만 두 사람 다 건강하고 젊은 데에 비해 빨리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 조급한 느낌을 갖고 있긴 했어요. 아이가 생기면 친정에서 육아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하기로 했고 동업자 언니도 사업 특성상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임신이 되고 아이를 낳기만 하면 아이를 키운 모든 마음의 준비는 다 되어 있던 상태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어머님의 그 말을 듣고 난 후 이렇게 된 거 본격적으로 다시 임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주라도 낳아서 안겨드리면 저를 괴롭히는 일이 조금이라도 덜해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도 임신 소식은 없었어요. 아, 이번에도 한 줄이네. 이상하네. 내가 도매일 시작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그런가? 일한다고 밤낮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한텐 아직 시간이 많잖아. 그렇긴 한데 벌써 우리가 임신 준비한 지 1년이 다 돼가잖아. 보통 1년 전도 임신이 안 되면 불임으로 판정된다는데 설마 나 불임인 거 아니겠지 여보? 불임이면 어때? 괜찮아 여보. 아이 못 갖는다고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 진정해. 그래도 당신 아이 갖고 싶어 하지 않았어? 물론 아이 생겼으면 싶은 건 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만약 나 때문이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돼. 일어나지도 않은 일 미리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렇다고 한들 뭐 어때?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살 수 있어.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조금 아쉽긴 해도 우리가 뭐 애 낳으려고 결혼했나? 우리 둘이 같이 평생 잘 살아보자고 결혼한 거지.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이 너무 아쉬우면 입양 알아봐도 좋고.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느꼈지만 남편은 정말 한결같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온전한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그래서 불안했던 마음도 한결 가라앉았죠. 하지만 저희 둘 사이에선 이렇게나 평화롭게 해결되는 일도 시댁에 가면 심각하고 복잡한 일이 됐죠. 남편이 이해해주고 저희 부부간에 이야기가 된 문제라도 시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큰일로 번져버렸어요. 니네는 애 낳겠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소식이 없니? 이 정도면 불임검사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냐? 심기가 불편하긴 했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느꼈어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 그런지 남편이 그날따라 바로 끼어들어서 방어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면 낳고 안 생기면 굳이 억지로 의학 도움 받아서까진 안 낳으려고 해요, 엄마. 아기가 갖고 싶은 건 맞지만 그러다 보면 서로 스트레스 받고 무리하게 되니까 그러긴 싫어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니? 그렇게라도 낳아야지. 세상에 아기 낳겠다고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간절한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의학적 도움도 젊을 때나 가능한 거지. 나이 덜 들면 체력적으로 힘들고 돈도 더 들어. 허튼 소리 말고 애 생각 있으면 얼른 불임센터 가. 애 없으면 노후에 힘들어. 나랑 네 아빠를 봐라. 다 늙고 이제 써주는 데도 없는데 너랑 네 동생 아니었음 지금 어찌 살겠니? 철없는 소리 말고 얼른 정신 차려. 자식 문제는 저희끼리 잘 이야기했어요. 그냥 지켜봐 주세요, 엄마. 남편의 부드러운 듯 단호한 말투에 설득당한 듯 그대로 주제를 넘기셨던 시어머니셨지만 알고 보니 속내는 따로 있었어요. 아들이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는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너도 설마 같은 생각인 건 아니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여자가 남편한테 대접받으려면 애라도 낳아서 잘 길러야 한다. 네가 지금 그 좋은 직장도 때려친 마당에 옷장사, 그것도 몇 년 하지도 못할 거 한다고 우겨봐야 얼마나 할 수 있겠니? 애라도 낳아서 길러줘야
남편이 공을 인정해주지. 아니, 시도는 계속 하고 있는 거니? 어떻게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너 혼자라도 불임센터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잊을만 하면 계속되는 임신을 재촉하는 연락에 저도 서서히 스트레스가 심해지더라고요. 거기다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전달받은 건지 신우이는 한술 더 떴어요. 아, 우리 오빠 정도면 진짜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데. 새언니 그거 모르시죠? 제 한의사 친구들이 전부 저희 오빠 소개받고 싶어서 안달냈었거든요. 제가 오빠 아까워서 소개 안 시켜줬는데 이렇게 새언니 일도 그만두고 애도 못 낳을 거면 그냥 제 친구들 소개시켜줄 걸 그랬나 봐요. 야,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새언니한테 예의 안 지켜? 왜? 내가 못할 소리 있니? 그냥 오빠 괜찮은 남자니까 잘 하라는 거지. 별뜻 없었어. 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어. 내가 좋아서 만나자고 한 사람이야. 나랑 결혼해준 것도 고마운데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아, 알겠어 진짜. 아무튼 무서워서 뭐 말을 못하게 해요. 저야 남편이 다 막아주니 생각보단 그럭저럭 참을만 했지만 제가 시댁에서 대놓고 무시를 당하는 포지션이 되자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이 자처해서 불임센터에 갔어요. 그런데 뜻밖의 결과를 받았어요. 정자검사를 받았는데 남편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본격적인 검사를 해보지 않았으니 제 쪽에도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남자 불임 수치와 근접하게 나온 검사 결과에 불임이나 다름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남편은 차라리 잘 됐다며 시댁의 결과지를 가지고 가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했어요. 보셨죠? 이제야 속이 시원하세요? 제 쪽이 문제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좀 그만 괴롭히세요. 남편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시댁은 발칵 뒤집혔어요. 시어머니는 대성통곡하시고 시아버지도 표정이 차갑게 굳으셨죠. 여보, 우리 부모님이 이제 더 이상 당신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거야. 다 내 문제니까. 근데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아이를 못 가지게 돼서. 아니야 여보. 나도 당신이랑 재밌게 살려고 결혼한 건데 아이 필요 없어. 당신이랑 나랑 이렇게 지금처럼 행복하게만 지내고 싶어. 확실히 그날 이후 시댁에서 제게 주는 압박은 말끔히 사라졌지만 죄인 마냥 제게 미안해하는 남편 때문에 기분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어요. 한때 저 역시 저희가 임신이 되지 않는 이유를 스스로에게서 찾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분을 알 것 같았거든요. 이럴까봐 불임센터에 가고 싶지 않았던 건데 기어이 저를 들들 볶아 남편을 검사시킨 시부모님이 참 밉더라고요. 그렇게 싱숭생숭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시누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것도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가 만난 남자의 아이를요.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웬만하면 시부모님께서도 결혼을 시키려던 것 같은데 애아빠라고 인사하러 온 남자는 직업도 없고 껄렁껄렁한 양아치였어요. 게다가 아가씨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하는 무책임한 놈이라서 결혼은 안 되겠다고 판단한 시부모님이 결국 아이만 낳아서 기르자고 결정을 내리셨죠. 이러면 안 되지만 남편이 불임센터에 가기 전엔 저에게 애도 못 낳는다며 꼽지던 사람이 사고를 쳐서 임신을 해오니 참 기가 막히고 대갚아주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하더군요. 하지만 시댁에서 늘 자랑거리기만 했던 앞길 창창하던 아가씨가 미혼모가 될 판이니 아주 분위기가 초상집이 다 됐어요. 늘 기세등등하고 저를 은근히 깔보던 얄미운 아가씨가 주눅이 들어있으니 저도 막상 그렇게 대놓고 비아냥대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를 출산할 날이 가까워질수록 아가씨의 감정 기복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널뛰기 시작했어요. 때문에 명절에 시댁에 가면 눈치를 봐야 하는 건 저희 부부의 몫이 됐죠. 엄마, 나 이야기 안 나오면 안 돼? 나 혼자 어떻게 키워? 그냥 그 남자랑 결혼할래. 어? 허락해줘 제발. 야, 그 남자는 너한테 이해도 미련 없어 보이는데 말이 되는 소리래. 이 기집애야, 똑똑한 애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너 그런 잘 알지도 못하는 양아치랑 결혼하면 평생 네 신세 망쳐. 엄마 말 들어. 미혼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놈이랑은 애초에 안 엮이는 게 나아. 게다가 임신한 거 알자마자 애부터 지우라는 놈이 어떻게 애를 키우려고 해? 그래도 미혼모가 쉬운 일도 아니고
이미 애 아빠 없이 임신기간 거친 것만 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앞으로 애를 혼자 키울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우울하고 막막해. 네가 왜 혼자야? 우리 다 있는데. 너희 오빠도 있고 새언니도 있고. 아가씨 아이를 낳는데 갑자기 왜 저희 부부 얘기를 하나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가씨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아, 그러네. 새언니가 키워주시면 되겠다. 언니는 남편도 있고 일도 시간 조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새언니랑 오빠는 낳고 싶어도 못 낳고 있으니까 대리만족하시면 되겠네요. 네? 아가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아이를 아예 저희한테 맡길 생각은 아니시죠? 저희도 저희 아니면 봐드릴 생각 없어요. 아가씨가 친 사고를 왜 저희 보고 수습하래요? 아가씨 아기는 스스로 키우세요. 어머, 매정하게 굴지 마세요. 새언니는 아기 엄청 원하셨으면서 왜 이제 와서 쿨한 척 하세요? 겸사겸사 육아하는 느낌도 내면 좋은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키우려면 어머님 도움 받아서 키우세요. 저희는 못 도와드려요. 나름 단호하게 말했는데 아가씨와 시부모님은 들은 채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상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저를 다독여주더군요. 엄마가 걔 달래려고 한 소리겠지. 설마 우리한테 맡긴다고 한들 우리가 거절하면 그만이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하긴 아가씨가 하도 불안해하니까 시어머니가 위기 모면으로 한 말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건지 아가씨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어머님은 제게 아기를 부탁하셨어요. 내가 허리가 진짜 안 좋아서 그래. 그리고 얘는 바로 병원 일 복귀해야 하는데 어떡하니? 진짜 더도 말고 딱 3달만 부탁할게. 어? 어머님, 신생아 3달이면 진짜 가장 힘들 때 저희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죄송하지만 저희 아기 못 받으려요. 제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작전을 바꿨는지 남편에게 아가씨 전화가 빗발치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하나뿐인 철없는 동생의 부탁이라 조금은 난감한지 아기를 봐주지는 못하는 대신 아기를 봐주는 시댁에 육아 도우미를 붙여주기로 했어요. 저희 쪽에서 그 비용이 나간다는 게 못마땅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이의 도움을 외면하기 뭐하다는 남편의 입장도 이해돼서 그것까지 막진 않았어요. 그렇게 아가씨가 낳은 아기는 시댁에서 곱게 키우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한 5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머님께서 갑자기 아무 일정도 없는 날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와 아가씨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중요하게 할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걱정했어요. 너희 정말 이대로 아예 안 낳을 생각이냐? 네? 네, 안 낳는다기보단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남편이 불임인 걸 다 알면서 굳이 한 번 더 묻는 시어머니가 참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남편이 이 자리에 없어서 망정이지 있었다면 표정이 어두워졌을 걸 생각하니 제 기분도 급격히 가라앉았어요. 니네가 못 낳을 것 같으면 어디 입양이라도 해서 아이를 키워야지. 자식이라는 연결고리 없는 부부는 쉽게 끊어지기 마련이야. 책임감도 유대감도 없이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하겠어? 입양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입양은 급한 건 아니니까 저희 둘 다 마음의 준비가 될 때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설마 싶긴 했지만 다짜고짜 저희를 불러 모아 뜬금없는 입양 의사를 묻는 어머님을 보니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큰 결심을 한 듯 입을 여셨어요. 그럼 우리 선화아이 너희 부부 호적에 올리고 키워라. 네? 어머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어차피 입양할 거라면 부모 얼굴도 모르는 생판 남의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것보다야 반쪽이라도 피가 섞인 아이를 키우는 게 낫지 않니? 게다가 얘네가 좀 닮았어? 손주도 선아랑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적어도 남편 닮은 아이를 키워야 너도 애정이 붙지. 아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이렇게 떠맡기듯이 저희 호적에 올리라뇨. 아가씨 멀쩡하게 계신데 애엄마한테 키우라 않고 갑자기 저희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 같지도 않은 제안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듣자 하니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반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출생신고도 안 한 모양이었어요. 처음부터 이럴 생각으로 아기도 봐달라고 했던 건가 싶어 기분이 정말 불쾌하더라고요.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던 아가씨가 뻔뻔하게도
제게 불쌍한 척하며 매달리더군요. 새언니,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네? 저 정말 이대로 미혼모로 살아갈 자신 없어요. 저도 결혼하고 싶고 언니처럼 좋은 남편 만나 의지하고 살고 싶은데 혼전 임신해서 낳은 아기가 있다고 하면 누가 저랑 결혼해 주겠어요. 그러게, 처신을 똑바로 하시지 그랬어요, 아가씨. 언제는 저한테 아기도 못 낳아서 오빠 불쌍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아가씨가 불쌍히 여기던 저희 부부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아가씨도 아가씨가 젖은 일에 대해 책임지면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꼭 저희처럼 결혼해서 사는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열받아서 일부러 아가씨가 예전에 했던 말을 돌려주니 수치심이 들긴 했는지 아가씨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저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났거든요. 왜 이제 만난 건가 싶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요. 그 사람 진짜 너무 잡고 싶어요. 다행히 그 사람도 결혼 생각이 있어서 얘기가 나왔을 때 빨리 하고 싶은데 호적에 아기가 올라가 있으면 곤란해져서요.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도와주세요. 네? 아가씨,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그 남자분은 사기 결혼 당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어떤 과거가 있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죠.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누가 초혼을 미혼모랑 하고 싶어 하겠냐고요. 그러게 좀 똑바로 살지 그러셨어요. 온갖 똑똑한 척, 세상 바른 척은 다 하시던 분이 클럽에서 원나잇해서 웬 양아치 하나 만들어 오고 왜 그렇게 사세요? 혼자 일해서도 애 먹여 살릴 능력은 충분하신 것 같은데 왜 멀쩡히 건강하게 태어난 애를 남의 손에 떠맡기려고 해요? 애가 자기 낳아준 친엄마가 누군지 모르고 평생 살아야겠어요? 황당하고 뻔뻔한 시댁의 논리에 욱하는 마음이 들어 저도 모르게 좀 심한 말을 했던 건 인정해요. 하지만 정말 신우는 반성이라는 걸 모르는 모양인지 제 말에 이성이 끊긴 사람처럼 눈을 뒤집고 달려들더군요. 내 몸 아파 낳은 자식 준다는데도 고마운지 모르고 지금 새언니가 저한테 그딴 소리 할 자격이나 있어요? 안정된 수입도 없이 우리 오빠한테 빌붙어 살면서 오빠 피 반절이라도 섞인 내 키우면서 잘 살아보라는데 그걸 거절해요? 됐어요. 언니한텐 바라지도 않았어요. 오빠한테 부탁할게요. 오빠는 어차피 애도 못 낳는 루저인데 제 부탁 거절할 처지나 되겠어요? 처음부터 언니한테 부탁하려고 한 제 잘못이네요. 할 말 다 했으니까 이만 나가보세요. 아가씨,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 사람 불임이라고 엄청 힘들어했어요. 이제야 좀 상처가 치유되고 있는데 아가씨 편하자고 꼭 벌집 쑤시듯 그걸 건드려야겠어요? 하지 마세요. 언니가 뭔데 하라 말아요. 할 거예요. 그래야 내 부탁 순순히 들어줄 거 아니에요. 오빠 입장에서 거절할 이유가 있나? 평생 애 못 가진 죄책감 안 갖고 살고 싶음 당연히 오케이지. 진짜 말 안 통하네. 뭐라고요? 솔직히 시댁에서 헛소리 짓거리는 거야 한두 번도 아니니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이 그걸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는 저로서는 절대 저 개념 없는 시누이가 그 주제로 남편을 건드리는 꼴을 지켜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화가 났어요. 게다가 마치 자기 아기를 떠넘기는 게 저희에게 선심 쓴다는 듯한 태도여서 그조차도 너무 화가 났죠. 그때만큼은 뻔뻔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뿌리 뽑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고 있던 시누이의 아기에게로 다가가 아기 옷에 붙어있던 머리카락을 주었어요.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 다 벙쪄서 저를 보고만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요. 아가씨가 이 아이 팽개치고 새 출발 못하게 막으려는 거죠. 뭐라고요? 아! 저는 한 손으로 아가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제게 달려들었지만 어머님이 달려들자마자 손을 놔버려서 균형을 잃고 시누이 위로 넘어지셨어요. 제 손바닥 위에는 시누이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있었어요. 어디 한번 그 남자랑 결혼해보세요. 제가 이 머리카락들 가지고 가서 유전자 검사 싹 해서 그 남자한테 갖다 줄 테니까. 당신 사기 결혼 당할 뻔했다고. 이 아이 같이 키울 각오 돼 있으면 그때 아가씨랑 결혼하라고 다 말할 거예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 전에 아가씨 입으로 먼저 얘기하는 게 나으실걸요? 뭐라고요?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엄마! 아가씨는 도움을 요청하듯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지만 시어머니도 제가 이렇게까지 세게 나올 줄은 미처 예상을 못하셨는지 약간 벙찐 것 같으셨어요.
유전자 검사까지 들이밀더니 더 할 말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아기 유전자 검사는 18개월부터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그때는 셋 다 그런 상세한 정보까지 모르고 있으니 협박이 제대로 먹혀들었어요. 바닥에 멍하니 엎어져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거든요. 미안해. 일단 오늘 일은 우리 아들에겐 비밀로 해주고 우리 사람 만나는 사람 앞에서도 별말 없이 있어줘. 아기에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가씨는 그럴 생각 없어 보이시는데요. 가만히 저를 노려만 보고 있는 아가씨를 비웃으며 말하자 어머님이 아가씨 등짝을 세게 내리치시더라고요. 뭐해? 너도 얼른 빌지 않고. 아, 엄마, 왜 이런 야비한 사람한테 무릎을 꿇어요? 네 오빠가 알면 우리 죽는다. 오빠랑 영 끊기 싫으면 얼른 빌어. 그리고 너, 그 남자하고도 어떻게든 잘 해봐야 할 거 아냐. 아, 진짜 알겠어요. 죄송해요. 새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사과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어머님은 편하게 앉으세요. 저도 이런다고 마음이 좋지 않아요. 다만 아가씨는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질 때까진 못 받아들이겠네요. 그날 이후로 아가씨는 제게 틈만 나면 제 눈치를 보며 사과를 했어요. 나중에는 지쳐서 제 앞에서 눈물이 터지는 걸 보고 나서야 없던 일로 해주기로 하고 용서를 해줬죠. 정말 오랜 세월 참고 또 참기만 하다가 한번 터뜨렸는데 그동안의 답답함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소위 사이다라고 말하는 사연들을 듣기만 하다가 실제로 겪어보니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이다 사연에 열광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댁에서는 저를 무시하는 말도 아이에게로 선 넘는 발언도 하지 않고 조심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한번 그렇게 겪고 나니 더 이상 참고 사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이 사연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시댁에 선 넘는 요구나 무례한 태도에도 묵묵히 참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남편의 입장을 고려했거나 본인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서 참는 게 가장 나은 선택지라 생각돼요. 참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단 말이 있듯이 여러분도 시댁에서 너무 선을 넘었다 싶을 땐 보란듯이 꿈틀거려 주세요. 너무 참는 건 때론 독이 되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도 행복으로 가득 차 있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